일단 저는 앞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맞춰서 글로벌 넘버원 사이버 벤더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글로벌 고객분들께 사스 보안하고 생성형 AI 보안 쪽, 그다음에 연구 개발 분야 쪽 망분리를 어떻게 지금 제안이나 실제 이제 제품화를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시키고자 하는 게 제 오늘 주요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앞서 보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단 제 세션은 사스 보안 방안 팔로알토가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글로벌 고객분들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성형 AI 보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분야, 아까 좀 개선된 방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분야에 어떤 솔루션 가지고 지금 팔로알토가 활약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스 보안 방안이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건 좀 갑자기 이제 복잡한 화면이 나온 것 같긴 하지만 그 IT를 하신 분들은 아마 OSI 7 레이어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 뭐냐면 사스 보안하고 젠 AI 각종 앱들 데이터들이 송수신되면서 중요한 부분은 보안 장비들이 이 데이터 페이로드 부분을 볼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약간 뭐 가격 상승 요인이 되긴 하지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분홍색 부분에 데이터라는 부분에 사스 데이터하고 젠 AI에 송수신되는 데이터들은 사실 데이터 안쪽에다 들어가서 디바이스 간, 장비 간, 엔드포인트 간 통신이 됩니다. 서버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에 있는 위치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운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국내에서 투자된 많은 보안 제품들은 뭐 리가시 방화벽, L4 방화벽, 샌드박스, 뭐 URL 필터링, DLP 장비, 온프레미스형 이런 장비들을 보면 대부분이 보는 영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딱 요 영역만, 그러니까 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못 보거나 아니면 IP나 TCP, UDP 포트 정보만 보거나 이런 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입 목적에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도입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슈는 뭐냐면 점점 사스하고 젠 AI가 들어오면서 이 데이터 페이로드 부분을 보거나 코릴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앞서 벌어질, 해외에서는 2, 3년 전에 이미 사스 보안, 젠 AI 보안들이 굉장히 성숙해 되어 있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데이터 페이로드 부분에 대한 분석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존 몇 년 전과 달리 사스가 굉장히 성숙도가 높아졌어요. 젠 AI까지 앱까지 결합이 되면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 365, 구글, 뭐 워크데이, 세일즈포스, 에버노트, 뭐 젠노트,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GPT처럼 각종 AI들이 점선으로 간략하게 표현은 돼 있지만 전부 다 API로 통신을 합니다. 데이터가 송수신돼요. 결국 오피스 365만 열었다고 해서 완벽한 보안이 아니고 그 오피스 365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필드 값별로 AI나 API를 플러그인들을 연결을 해놓으시면 그쪽으로 데이터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각종 통신들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 분야에 대한 가시성이 없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사스를 직원들이 쓰시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으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제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내부에서 오피스 365, 예를 들어서 오피스 365를 통해서 파일을 첨부했는데 그 파일이 내부 중요 정보인지 아닌지를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각종 사스 무단 사용에 대한 데이터 위험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사용자 또는 어드민 관리자 입장에서 이 데이터 보안을 책임지시는 CXO, 시소 레벨 입장에서는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했는데 어느 데이터가 어느 사스 앱을 통해서 어느 API를 통해서 송수신되거나 파일들이 왔다가 들어갔다가 또는 수정하거나 지워버리거나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없다면 사스 보안이 되게 URL 필터만 가지고 하시기에는 영역이 너무 이제 넘어버린 세상이 돼버린 거죠. 게다가 이 사스 앱에 아시겠지만 오피스 365만 하더라도 코파일럿, 그다음에 각종 AI 플러그인 기능들을 엄청 많이 지금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스들도 서로 경쟁하느라고 젠 AI 기능을 점점 집어넣거든요. 뭐 아이폰 갖고 계시다시피 챗 GPT도 새로운 iOS 버전에서 탑재가 되기 시작하죠. 이런 것처럼 사용하고 계시는 사스 앱의 AI 앱이 플러그인처럼 결합이 되면서 승인된 앱, 승인되지 않은 앱, 회사 직원이 사용하면 안 되는 젠 AI 앱 등을 컨트롤하거나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가시성 있는 툴, 솔루션들이 이제 도입이 반드시 검토가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이 IT 보안 마켓에서는 뭐 NG 캐스비, 과거에도 캐스비란 마켓이 있었습니다. NG 차세대 캐스비라고 해서 이러한 상호 연결된 사스
플러그, 그 다음에 데이터 번, 시프트 레프트 방식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송수신되는 분야에 대한 가시성 확보. 특히 최신 트렌드에 맞는 생성형 AI 플러그인들을 SaaS에 결합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가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지만 SaaS 보안이 제대로 된다는 이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SaaS 앱을 도입하셨을 때 그 SaaS 앱이 용도가 있을 겁니다. ERP든 뭐 아니면 문서 작업용이든. 만약 문서 작업용 SaaS 앱이라면 어떤 특정 파일들이 계속 송신돼야겠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오른쪽에 이미지 생성형 SaaS 앱을 도입했을 때 각종 JPG 파일들, PNG 파일들이 송신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갑자기 자바스크립트가 올라온다, 유입된다, 이상한 파일들이 온다는 것을 잡아내기 위한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간 이제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면에 보신 것처럼 아까 SaaS가 플러그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피스 365만 쓴다고 해서 그 파일이 오피스 365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플러그인을 다른 거를 의도치 않게 플러그인을 장착해서 쓰실 경우에는 모르는 사이에 다른 AI, API를 통해서 다른 SaaS 앱으로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이런 트렌드에 지금 있기 때문에 화면에 이제 오른쪽 사진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PI 간 SaaS 연결 구도를 다 가시성 확보가 돼야 되는 이제 시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I 앱에 대해서 본 SaaS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젠 AI 플러그인을 쓰는지 안 쓰는지 결합을 해놨는지 안 했는지 프로그래밍 코드 레벨에서 분석을 해서 오른쪽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aaS 시큐리티라고 해서 운영자에게 가시성을 보여주는 이제 시대가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트렌드로 최근에 이제 막 붐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지만이 이제 SaaS 앱에 대한 보안이 좀 더 이제 수월하게 이제 지나가는 시대가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저도 이제 벤더에 있는 기술직의 이제 직원이긴 하지만 옛날에 사실 프록시 장비, DLP 장비, 온프레미스 DLP 장비들을 많이 도입을 하셨습니다. 기존에는 이 개방이 안 됐을 때는. 하지만 화면에서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SaaS 앱을 여는 순간 기존 프락시에서 보지 않던 데이터 페이로드 안쪽에 데이터를 가지고 악성 코드나 이런 게 들어오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SaaS 앱을 쓰시는 순간 이런 부분에 대한 위협, 사이버 위협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페이로드 부분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아키텍처로 오른쪽 하단처럼 물론 팔로알토 아키텍처긴 하지만 왼쪽 사용자하고 SaaS 앱의 사이에서 풀 데이터 페이로드 인스펙션이 필요한 시대로 이제 고객분들이 글로벌 고객분들은 교체, 도입을 지금 적극 하고 계십니다. 자, 요 화면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맨 위에 상단에 보신 것처럼 SaaS 어플리케이션 보호, 데이터 유출 보호,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위협은 뭐냐면 악성 코드, 랜섬웨어가 유입되거나 나가는 것, 필요 없는 정보가 나가는 이런 부분을 기존에 갖고 계시던 캐스비하고 NG 캐스비라는 한 영역하고 이제 비교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은 제가 강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실제 데모 부분입니다. 왼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하단에 있고 SaaS를 어플리케이션을 위에서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클라우드에 있는 SaaS 어플리케이션 쓰고 계시는 와중에서 이런 와중에서 이제 보안을 어떤 형식으로 이제 하는지를 그런 형태를 하는 거고요. 요 화면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이 SaaS 보안, 그다음에 젠 AI 앱 보안을 위해서 지금 글로벌 고객분들한테 판매를 해오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왼쪽은 IoT 디바이스, 그다음에 내부 직원,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GitHub나 각종 이제 개발하고 있는 서버들, 결국 데이터를 요청하는 쪽. 그다음에 오른쪽이 실질적으로 SaaS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 거죠. 또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허용하지 않으신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쓰시거나 아니면 사설, 내부에 기존 수십 년 동안 개발해 놓으신 TCP 사켓 프로그램이 있다는 전제하에 가운데에서 이런 SaaS 보안, 아까 말씀드렸던 SaaS 보안 플랫폼이 계속 데이터 페이로드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순 DLP 정보 유출 시스템과는 다르게 실제 악성 패턴 트래픽이 송수신 되는지, 악성 URL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EXE 파일 실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실행되는 샌드박스 이런 DNS 시큐리티까지 실제 구동하는 이제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C2, CNC 공격 어택 컨트롤이 되게 심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SaaS 어플리케이션을 쓰실 때 실제 어느 문제가 있는 직원이 누군지 어느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액션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글로벌 고객분들께서 직접 사스 보안에 대한 이제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계시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 앳 리스크라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스 어플리케이션 오른쪽에 보시면 오피스 365죠. 오피스 365 또는 기터브 쪽에 내부 정보가 올라가는 걸 간파한 겁니다. 디텍션한 거죠. 디텍션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 리포트를 해놓습니다. 실제 여기서 액션 워크플로우를 태우면 방화벽 정책에 실제 API를 만약 자동화해 놓으셨다면 자동 그 차단 정책까지도 실시간으로 관리자가 누르는 버튼 따라서 실제 액션이 취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릴레이션이 돼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파일이 유출됐어요. 오피스 365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사스 API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누굴 통해서 나가는지 경로 파악까지 코릴레이션이 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고객분들께서는 사스 보안을 위해서 이런 플랫폼까지도 함께 코릴레이션하면서 적극 대처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스 보안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성형 AI 보안에 대한 팔로알토가 글로벌 고객과 어떤 형태로 이제 하고 있느냐. 화면에 보신 것처럼 앞서 같은 내용입니다. 페이로드. 결국 AI 데이터는 모두 데이터 페이로드 안쪽에 있습니다. 이 안쪽을 볼 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이 안에서 악성 코드가 왔다 갔다 하는지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송수신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결국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보안 솔루션들이 이 페이로드를 볼 수 있는지 분명히 보셔야 될 이제 점검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AI 시대에서는 팔로알토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왼쪽은 실제 제나이 앱을 소비하시는 분이고 오른쪽은 개발하시는 젠 AI 앱을 개발하시는 개발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조금 빨리 화면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나이 앱은 사실 방화벽에 TCP에 80 포트, 443 포트만 열어놓으면 그 안에 이 모든 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화벽 정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더더욱 위험하다는 것이고 더더욱 페이로드 부분을 봐서 어느 제네 앱을 써야 되는지 쓰지 말아야 하는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회사 경영진 회의 내용을 전부 다 비서들이 노트 회의록으로 남기기 위한 제네 앱을 쓰는 겁니다. 이게 올라갈 경우에 인터넷에 올라갈 경우에 회사 경영진의 주주총회 내용들이 쭉쭉 그대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 개발팀 입장에서 챗 GPT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한번 개발해보자. 아까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개발하실 때 문제는 AWS, Azure, GCP 안쪽에 액세스 키, 관리자 키를 많이 쓰십니다. 개발하실 때. 근데 가끔 카피 페이스트 하시는 분 개발자분들 계세요. 이 키 값이 바로 챗 GPT로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 유출의 시작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야겠죠. 근데 막기 위해서는 보여야 합니다. 누가 이런 키 액션을 취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행동 패턴. 그다음에 젠 AI 앱을 통해서 하루 24시간 내에 홍보 기사, 홍보 블로그를 만들어라. 물론 영어긴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AI 앱의 트레이닝, 러닝 세트를 악성 URL로 잘못 입력할 경우에는 블로그 기사 내용, 회사의 블로그 공식 기사 내용에 악성 URL에 들어가서 회사 레퓨테이션이 다운되는 이런 사건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잡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팔로알토가 글로벌에 이제 AI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간단하게 이제 데모를 요거는 이제 화면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상 AI 액세스 사용자는 입장에서는 모릅니다. 이런 AI 액세스 시큐리티가 중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사용자가 AI 앱을 막 쓰면서 몰래 쓰시는 직원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뭐 회사가 이제 완전 폐쇄망이라면 불가능한 시나리오긴 하지만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느 AI 앱을 사용하고 있고 어느 사용자가 이런 젠 AI 앱을 사용하는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그다음에 어느 젠 AI가 지금 정보 유출을 회사에서 걸어놓은 정책에 맞춰서 리스크를 올리는 AI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실시간 리포트 알람 체계를 계속 올려줍니다. 그다음에 특히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IP 및 사용자를 만약에 ID하고 Azure나 액티브 디렉토리 직원 넘버하고 매핑하셨을 경우에는 직원 아이디에 맞춰서 제네아를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라는 이제 연관관계 분석까지도 같이 해줍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데이빗이라는
직원이 어떤 제네아이 앱을 사용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막아놓은 제네아이 앱인데 사용하더라, 막아야겠다, 이런 알람들을 관리자분 또는 C 레벨 분들한테 직접 실시간 보고를 통해서 이제 알람을 띄워주는, 그다음에 액션을 취해주는, 차단까지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글로벌 고객분들은 적극 검토 도입하고 있다는 트렌드를 좀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 AI 억세스 접속 보안을 얘기하다 보면 기존의 URL 필터링 시스템을 지난 10몇 년 동안 많이 도입을 하셨을 겁니다. 수억을 들여서 URL 시스템 또는 프락시 시스템 많이 도입을 하셨을 텐데, 이 URL 필터링 상단이 일반적인 URL 필터링 솔루션이고 하단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팔로알토의 AI 억세스 시큐리티, 물론 URL 필터링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차이점은 뭐냐면 사용자가 젠 AI 웹사이트 또는 앱을 쓰려고 할 때 접속 차단은 사실 URL 필터링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URL이 보이니까. 물론 HTTPS로 SSL 인크립션 된 경우에는 SNI 특정 호스트 URL밖에 안 보이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상당 비교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다들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젠 AI 앱을 썼을 때 아까 페이로드 부분 쪽에 데이터가 실제 실린다고 했잖아요. 그 페이로드를 URL 필터링 시스템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URL만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페이로드를 못 보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냥 올라가요. 하지만 이 AI 억세스 경우에는 회사가 정해놓은 데이터는 나갈 게 있고 못 나갈 게 있고 정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책 기반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가시성이 확보된다는 특징,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른쪽에 실제 이제 AI 앱을 개발을 할 때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요 네 가지 위에 키워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젠 AI 앱을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태스크 포스 팀은 이 네 가지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구축을 하셔야지 그 안에 코드나 로직을 짜서 젠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소스 코드가 오픈 소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픈 소스의 취약점, vulnerability, exploit 이런 것들은 다 개발자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보안팀에서. 문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개발하면서 서비스 만들기도 바쁜데 내가 언제 소스 코드 리비전 관리하면서 언제 이걸 다 관리하느냐. 여기가 이제 가장 키 포인트인데 그거를 자동화해 주겠다는 게 이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같은 보안 벤더가 지금 내놓고 있는 서비스 상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젠 AI형 앱 서비스를 개발을 하실 때 대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컴포넌트를 구매를 하시고 그 네 가지 컴포넌트를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에 올린 다음에 개발을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 안쪽은 전부 다 API 통신입니다. HTTPS로 다 API 코맨드들이 request, response 이런 동작들이 계속 하는데 이 빨간색 부분은 최소한 여기 10개가 넘어갑니다. 이 AI 인프라 중에 API 부분에 무슨 보안은 꼭 개발자분들이 준수하세요. 모니터링해서 계산하세요라는 가이드라인이 국제적으로 이미 있습니다. 이미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다 있어요. 문제는 개발하기 바쁘신 이제 개발자분들 입장에서 이걸 다 체크 또는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안 부분을 한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글로벌 고객분들하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AI 서비스를 개발해놨더니만 해커들이 프롬프트 공격 통해서 개인정보 다 탈취하는 기법들이 다 있습니다. 이미 다 인터넷에 다 오픈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도구나 가시성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하는 이런 부분이고, 시간 관계상 이 부분도 이제 오른쪽 화면에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작하는 위치는 클라우드 상에 있습니다. Azure, AWS, GCP에서 개발을 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또는 뭐 VMware와 같이 뭐 내부 프라이빗에서 개발하실 수도 있겠죠. 별도 이제 테넌트를 두시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컴포넌트,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셋, 그다음에 AI 모델링, 그다음에 인터넷의 플러그인들을 아까 왜 플러그인들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플러그인들을 제대로 막 이제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이 부분. 그다음에 인터넷 통신하면서 악성 코드나 악성 C2 공격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지, 랜섬웨어 같은 악성 패턴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겁니다. 이 화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왼쪽을 제네의 앱을 막 개발을 해놓으셨어요. 어플리케이션을. 그다음에 오른쪽은 뭐냐면 개발을 해놨더니만 그 오픈 소스 코드에서 악성 코드 또는 감염이 돼서 누군가 뭐 잘못을 했거나 해킹에 감염이 돼서 악성 사이트로 들어가는 것을 가시성을 있게 보여주는 겁니다. C레벨이나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놨더니만 악성 사이트로 접속하는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가 있네. 찾아서 드릴다운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고객분들은 이런 가시성이 있는 플랫폼을 적극 지금 이제 도입을 하시는 트렌드에 지금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애플리케이션을 짜면서 서비스 상품이죠. 서비스 상품 애플리케이션을 짜면서 어느 AI 모델을 적용해서 트레이닝하는 제네의 앱을 만들까라는 거에서 보호되는 AI 모델, 보호되지 않은 AI 모델. 이쪽은 아무래도 파일럿 개발 플랫폼이겠죠. 오른쪽은 상용 런치, 실제 외부에 상용 런치하는 서비스에 이제 보호되는 형태일 것이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적극. 그다음에 AI 모델별 오픈 소스의 파라미터 값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같이. 왜냐하면 그거에 컨트롤하는 것이 이제 보안의 이제 가장 중요한 액션업을 이제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다음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데이터셋, AI 트레이닝용 데이터셋, AI 모델, 인터넷 커넥션 연결 부분, 그다음에 제네의 앱에 연결 개발해 놓으신 서드 파티용 플러그인, 그다음에 AI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 그다음에 AI 앱스 이런 형태로 분석을 해서 어느 쪽에 사이버 보안 위협, 취약점이 있는 리비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실시간 보여줌으로 해서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면서 코드를 수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글로벌 금융권 고객분들은 적극 검토를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배포물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간단한 얘기지만 이제 생성형 AI 코파일럿이 저희 팔로알토 제품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론 아직까지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영어입니다. 영어 기준으로 C2 공격에 감염된 AI 모델을 찾아줘 이런 식으로 영어로 해야겠지만 영어는 이제 동작하는 이제 코파일럿 서비스가 같이 제품에 녹아져 있습니다. 아직 한글은 후년도에 이제 나오는 출시 계획이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제가 6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세 번째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 방안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저희 팔로알토나 글로벌 고객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지난 20년 동안에 대부분의 원격 접속을 검토를 하신다면 대부분 SSL VPN 또는 사이트 IPsec VPN 또는 VDI 인프라를 통해서 서비스를 열어주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10년, 20년 동안 해오던. 하지만 이게 오른쪽은 이제 가트너에서 말하는 이제 클라우드 시대에 클라우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SaaS 어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왼쪽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직원이 접속할 때 더 이상 SSL VPN, IPsec VPN, 단순 VDI만으로는 최신 보안의 대응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가트너가 몇 년 전에 제시한 겁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제시한 사시 플랫폼, 뭐 엔터프라이즈 엣지 시큐리티를 쓰세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뱅킹 BFSI 고객분들, 엔터프라이즈, 닷컴 기업들은 이미 선도적으로 사시 또는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브라우저로 많이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같은 경우에 좀 아직 이 위에서 아직 좀 많이 머물고 있지만 저희 이제 팔로알토 글로벌 고객분들은 이미 하단으로 이제 역 트렌드가 굉장히 지금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일반 VPN 지난 10년, 20년 동안 사용해오던 VPN은 해커들이 너무 잘 알아요. 이미 전 세계 해커들이 오른쪽은 좀 뭐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어디서 캡처를 해놓은 거지만 VPN 장비들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국산 브랜드도 있긴 하죠. 국산 브랜드도 알고 계시지만 오픈 SSL, 오픈 소스 가지고 다 개발한 상품입니다. 문제는 패치가 안 되죠. 뭐 회사가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뭐 망했거나 더 이상 기술 유지 보수가 안 되거나 그런데 계속 도입은 했으니 5년 동안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커들이 더 잘 알아요. 뭐 쇼단 위에는 쇼단이고 하단은 저희 팔로알토가 이제 외부에 오픈된 디지털 자산을 디스커버해주는 이제 솔루션인데 빨간색으로 이미 다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연구망에 있는 직원한테 물론 전산망에 이렇게 쉽게 열어주진 않으시겠지만 ACL 뭐 같은 거 적용은 하시겠지만 SSL VPN을 하다못해 열시면은 TCP, HTTPS로 전세 디스커버리 할 수 있는 툴들이 이미 지구상에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일반 쇼단에서 치시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다 찾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ACL이나 이런 걸로 해서 대응을 하시지만 최근에 이제 락빗, 랜섬웨어 가지고도 이런 공격을 당하신 고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VPN은 안전할 거야. 전용선을 쓰니까 우린 안전할 거야. 했다가 대부분 해커 당하는 순간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RDP VPN은 굉장히 취약점이 많고 일단 서비스가 포트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들 입장에서는 스캔 한 번으로 번너러블이 찾아서 치고 들어가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안이 꼭 고민을 하셔야 되고 VPN을 만약 회사에서 쓰고 계시다면 이런 부분 물론 내부망까지 절대 열진 않으시겠죠. 이쪽 오른쪽은 내부망입니다. 내부 직원망, 전사실 뭐 이쪽 망인데 물론 여기는 다 ACL,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가지고 다 이제 제한하시지만 만에 하나 설정 미스하면은 바로 뚫려버리죠.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좋긴 하지만 위험성도 같이 내포하여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고객분들, BFSI 금융 쪽 고객 포함해서는 점점 요 오른쪽 화면 보시면 더 비교가 쉬울 겁니다. 사용자가 망분리 예외 추가를 통해서 VPN 접속 포탈을 하실 경우에 대부분 ID 패스워드 그다음에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 투 팩터만 주십니다. 대부분이 이게 안전하다. 이게 입증된 방법입니다. 하고 하시지만 이거 수십 년 동안 이미 다 입증된 겁니다. 뚫릴 수도 있다는 건. 그래서 이 VPN 플러스 하단으로 많이 지금 적용을 바꾸고 계세요. 이거를 포함한 겁니다. 이걸 완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플러스 뒷단에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로드 보는 기능들이 추가가 됩니다. 페이로드 들어가서 랜섬웨어가 들어오는지 악성 코드 URL 또는 UDP 53번 같이 어느 인터넷에 쓰는 모든 고객은 열어놓으시는 서비스 포트로 터널 공격이 들어오는지 아닌지 그다음에 C2도 탐지가 스트라이크 같은 팩 같은 최신 C2 공격도 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모듈형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요거는 꼭 팔로알토뿐만 아니고 최신 VPN 장비를 표방하는 벤더들은 대부분 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잘 디텍스 하느냐, 오탐이 얼마나 적으냐는 다른 얘기지만 이런 기능들로 지금 이제 트렌드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VPN은 제발 저도 기술자지만 기술 엔지니어긴 하지만 제발 단순 VPN은 외부에 절대 그냥 오픈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회사 가셔도 보안 담당자분하고도 한 번만이라도 좀 코멘트를 해보시면 이건 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혹시 쓰셨다면 이렇게 해주시고 자 글로벌 고객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가트너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시 도입 트렌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는 금융권은 아직 CSP, 사스 인증 심사 같은 것들이 더 저희가 신청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숙제가.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더 이상 VPN 장비를 사질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 고객분들은 안 사시고 요 하단에 있는 사스형 사시 서비스를 통해서 하단에 있는 지사, 온프레미스 IDC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해외 지사, 해외 점포, 그다음에 ATM기를 다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합니다. 연동하면서 각 포인트에서 이 트래픽 흐름이긴 하지만 각 포인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페이로드 검사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스 어플리케이션 보안, 제네아이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AI 아까 액세스 보안 이런 기능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는 사스 플랫폼으로 형태로 다 바꿔가고 계세요. 그래서 제 앞에 세션에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좀 저도 인상 깊은 것은 내년, 내후년부터 금융 자율 보안 시대라고 하잖아요. 원년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외는 벌써 이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제 1, 2년부터 검토 및 도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미 계십니다. 금융권 쪽에서도 뭐 무디스 컨설팅, 뭐 각종 파이낸셜 컨설팅 회사조차도 이런 식으로 더 이상은 단순 보안 기술이 아니고 이제 투자로 보시는 거죠. 카펙스, 오펙스 포인트로 효율이 나오면 된다라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글로벌하게 있다라는 것을 좀 같이 좀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차세대 이런 오늘 주제에 맞게 내년도 사업 계획이시나 기획을 하실 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홍보성인데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유니42라는 팀이 AI 그 엔진 모델 쪽에 보안 허점이 있는지 취약점이 있는지를 진단해주는 컨설팅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팔로알토 코리아에선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요. 미국에서 직접 출장 오는 이제 형태인데 일단 현존 글로벌 보안 벤더 중에 AI 블루프린트 모델 가지고 검진해주는 컨설팅 서비스를 갖고 있는 데가 유니42 팔로알토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좀 광고 같지만 좀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 자, 요거는 무료 진단 SPA 보안 컨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Security Posture Assessment라고 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회사가 구축하시고 파일럿하고 계시는 클라우드
사스 보안 준비 태세가 앞서 앞에 세션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NIST CSF 플랫폼에 맞게 저희가 컨설팅 툴이 있습니다. 팔로알토는 컨설팅 툴이 있어요. 그 NIST CSF 2.0에 맞는 규격입니다. 딱 맞아서 저도 아까 좀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요 규격에 맞게 국내에서도 이미 하신 은행권 고객이 계십니다. 1금융권 고객이 이미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현재 고객님이 구축 또는 도입하려고 하시는 클라우드 사스 보안 준비 상태가 어떻습니다. 그린입니다. 옐로우입니다. 레드입니다. 이런 해주는 컨설팅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투자를 해주시면 저희 이제 컨설턴트 백인이긴 하지만 미국인이긴 하지만 와서 컨설팅 해주고 이런 결과물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했는데 정리를 하면 1번, 2번, 3번에 대한 주제별로 파란색 부분을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글로벌 금융 BFSI 고객분들과 함께 적극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젝트에 이런 기능들을 이미 도입하시거나 적극 BMT, 뭐 POC를 하고 계시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참고상 하단에처럼 국내는 사스 어플리케이션 쓰려면 CSP 사스 인증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도 지금은 2025년 지금 저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5년 그래봐야 뭐 이제 2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내년부터 좀 이제 시험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선행 사례를 베스트 프랙티스를 국내에서도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고요. 전시 부스에 저희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보안 무료 진단 컨설팅을 좀 원하신다면 체크를 해주는 설문지를 해주시면 저희 팔로알토 콜에서 좀 뭐 연락이나 찾아뵙고 좀 컨설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